이제 호흡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호흡계가 하는 일은 산소를 흡수해야 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해야 됩니다. 코, 기관지, 폐가 호흡계에 해당하는 기관들이고요. 들숨과 날숨의 성분, 산소는 적게 들어있고 무엇보다 그러면 내뱉는 숨이겠죠. 날숨에 이산화탄소보다가 아니죠. 날숨에는 들숨보다라고 써야겠다. 들숨보다. 이게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날숨에는 이산화탄소만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건 맞는데요, 산소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쉬는 숨에 원래 질소가 제일 많고, 질소는 그냥 들어갈 때도 많고 나올 때도 많아. 근데 산소가 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날숨에 들숨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한 거고,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동안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되냐면 세포들이 호흡을 해서 그렇죠.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를 가지고, 영양소랑 산소를 가지고, 목적은 뭐냐면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죠. 호흡기의 구조,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코 속을 지나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폐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차고 건조한 공기를 코를 통해 들어가면서 좀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 줍니다. 코 속에는 가는 털과 끈끈한 액체가 있는데 이것들이 세균과 먼지 같은 걸 걸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 코로 숨 쉬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입으로 숨 쉴 때가 있는데, 물론 코가 막혀가지고 입으로 숨을 쉬는 건데, 코로 숨 쉬게 되면 이런 세균이나 먼지들이 잘 걸러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 지나서 기관으로 왔어. 기관 안쪽 벽에도 섬모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섬모. 털 같은 거죠. 섬모. 그래서 먼지나 세균 등을 거르게 되고요. 여기서도. 그리고 기관 안쪽에 여러 가지 뭐 가래 생기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먼지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은 가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기관은 두 개의 기관지로 갈라져서 각각 좌우 폐와 연결된다. 기관이 와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데를 기관지라고 하는 거지. 기관지는 폐 속에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폐포와 연결된다. 요게 더 많은 기관 세지로 나눠지고, 요 끄트머리에는 이제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가 포도송이처럼 있어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이걸 폐포라고 하는 거예요. 폐포. 요 끄트머리에 폐포랑 연결된다. 폐는 좌우 한 개씩 있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에 들어 있습니다. 흉곽은 어떤 공간 같은 거야. 이게 갈비뼈랑 가로막이 있어요. 가로막. 요런 공간이 있어요. 이게 공간. 공간에 흉곽에 폐가 이렇게 있는 거죠. 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있어야 되냐면, 폐는 근육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잖아. 근데 심장은 자기 근육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없냐면, 근육이 있으면 또 안 돼. 왜냐면 산소가 있잖아. 산소가 폐포로 들어와서, 폐에 이제 모세혈관 있는 대로 산소가 여기 뚫고 지나서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근육질이야 막, 그럼 통과 못해요.
폐는 뭐 그냥 되게 공기 주머니 같은 거, 공기 주머니.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그 뭐 개구리 해부 같은 거 초등학교 때 실험 있었거든. 그래서 여름에 이제 개구리가 준비물이야. 그러면 진짜 개구리를 논에 가서 잡아가요. 논에 가서 잡아가면 준비물이 개구리야. 개구리를 이제 해부를 해. 그러면 폐가 보인다, 진짜 폐가 이렇게. 근데 이게 뭔가 싶었는데 폐더라고. 비닐 같아, 그냥 비닐. 비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냐면 요 공간이 이렇게 팽창을 하면, 그러니까 그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여기 공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압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폐가 늘어나요. 거꾸로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면 흉곽이 적어지면서 이게 폐가 눌리면서 공기가 나와요.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 흉곽의 크기가 바뀐다라는 거죠. 스스로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고,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 소화기관에서 그 소장에서 소장이 주름진 구조와 융털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잖아, 그쵸? 네. 둘 다 목적은 뭐야?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표면적이 넓어야지 기체 교환이 효율적이 돼요.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를 폐포라고 하고, 이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폐포를 모세혈관에 둘러싸고 있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난다. 자, 밑에 다 그림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 폐포에 모세혈관 둘러싸여 있는 거고, 요거는 폐포라고 해요. 폐포. 코로 들어와서 기관 지나서 기관지 지나서 기관세지 끄트머리에 폐포가 달려있고, 양쪽에 폐가 있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이라고도 하고, 뭐 책에 따라 횡격막이라고 써져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횡격막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횡격막으로 배웠었는데, 그걸로 둘러싸여야 되는 공간은 이제 흉강이라고 하고, 흉강. 호흡운동의 원리.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함으로 흉강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 호흡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호흡운동 과정.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흉강의 크기가 어떻게 돼? 증가해. 흉강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폐를 누르지 않아요. 그 폐의 부피 증가합니다. 폐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면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게 되면 이제 들숨이라고, 들숨. 내보내는 거 날숨이라고, 날숨. 날숨은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 올라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줄어들고 흉곽의 압력이 높아져서 폐의 부피가 감소하고 폐의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져가지고 공기가 폐에서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는 날숨이라고 한다. 자, 요거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로. Y자가는 기관이나 기관지에 해당하고, 고무풍선은 폐에 해당하고요. 고무막이 가로막에 해당합니다. 가로막을 내리면 고무풍선 부풀고 들숨이 일어나고요. 들숨이 생기고, 이걸 놔두거나 아니면 이제 위로 밀거나, 이거 그냥 냅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거나 이러면 이게 풍선 쭈그러듭니다. 날숨이 일어나는 거죠. 자, 들숨 때 폐의 부피가 증가를 하면 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폐 내부 압력은 감소하는 거죠. 날숨이 일어났을 때 폐 부피가 줄어들면은 압력이 증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보내지는 거죠. 대기압보다 커지게 됩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외워야 되는데, 이런 거. 기체가 왜 산소가 들어오고 왜 이산화탄소가 나가냐. 농도 차에 의한 확산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지금 페포랑 모세혈관이 있어. 페포가 산소 농도가 이산화탄소보다 이거 쓰면 되나? 아, 아니네. 미안해요. 산소구나. 미안해. 산소는 페포가 모세혈관보다 농도가 더 높아요. 근데 원래 확산이라고 하는 거 중1 때 배우죠. 확산은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확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페포가 산소가 많아. 그럼 페포에서 어떻게 돼?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확산돼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이 더 많아. 모세혈관이 고농도야. 고농도 이산화탄소. 고농도,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고 하는 거지. 잘 모르겠나? 밑에 다시 페포가 있고 모세혈관이 왔어.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는 여기가 고농도고 페포가 여기가 저농도야. 그럼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산소는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어. 그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페포를 지나오면 어떻게 돼? 동맥혈이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제 조직세포로 왔을 때는 모세혈관이 더 농도가 더 짙어요. 산소가 많아. 얘는 적어.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 모세혈관에서 저농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 근데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확산. 그래서 이게 기체 교환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여기서는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나가고요. 여기서 산소가 이제 조직세포로 들어가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나가고 요런 게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고. 원리는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배설기관이요. 25쪽에 있습니다. 자, 25쪽. 그래서 요거 우리가 다 배우는 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배우는 건 뭐냐면, 세포가 이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가려면 호흡 운동으로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고, 물론 순환기관이 날라주는 거죠. 소화에서부터 영양소를 받아올 거야. 영양소를. 그쵸? 그거를 이제 순환기관이 날라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근데 이산화탄소 호흡기관을 통해서 다시 나가고, 노폐물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지. 노폐물은 이제 배설계가 담당을 합니다. 배설이란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 요소가 노폐물이야,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세포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영양소를 분해할 때 노폐물이 나옵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공통적으로,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랑 질소가 있거든요. 얘네가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가 있기 때문에 노폐물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CO2. 여기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나가. 근데 얘네들이 또 뭐도 만들냐면 물을 또 만들어. 물은 H2O죠. 이거는 날숨으로도 나가고 오줌으로도 나가요. 뭐 땀으로도 일부 나가지만, 근데 이게 숨 쉴 때 이게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입김이 이렇게, 이산화탄소도 나오지만 물도 나와요. 물도.
숨 쉴 때 물 나옵니다. 그래서 날숨으로도 나가고 오줌으로도 나간다. 근데 단백질은 쟤네랑 다르게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질소. 질소가 노폐물을 만들잖아. 그러면 암모니아가 돼. NH3. 얘는 단백질만 암모니아가 나와요. 단백질만.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간으로 가가지고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어.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 요소를 아무리 독성이 약해도 독성이 있는 거잖아. 오줌을 통해 가지고 콩팥에서 걸러서 내보냅니다. 자, 단백질이 분해될 때, 한 번에 이제 단백질이 분해될 때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생성된다라는 거. 자, 배설계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의 배설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 콩팥이죠. 뭐 콩이나 팥 이런 거 닮아서 이제 이름이 콩팥이긴 하죠. 생김새가. 이게 등 뒤쪽에 있어요. 앞쪽에는 주로 소장이 있고요. 등 뒤쪽에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이랑 연결된 관은 오줌관이고, 뭐 오줌이 지나는 관이고, 방광에 오줌이 모였다가 나중에 요도를 타고 나가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구조를 상세하게 보면은, 자,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게 콩팥 동맥입니다. 요게 콩팥 동맥. 콩팥 동맥에서 혈액이 들어와서 사구체라고 하는 걸 거쳐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근데 사구체는 보먼주머니라고 하는 거에 쌓여 있고, 여기서 이제 원료가 만들어지는데, 요건 세뇨관이야. 세뇨관. 근데 세뇨관이랑 모세혈관이 이게 또 막 얽히설키 있어. 이러다 결국에 세뇨관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데, 설명할 건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사구체는 실사 공구자야. 그러니까 되게 모세혈관이 막 공처럼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사구체. 이거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보먼주머니. 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죠. 보먼주머니. 여기랑 연결된 관이지. 이 관. 요 관이 세뇨관. 요것도 세뇨관이고 얘도 세뇨관이에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요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요 세 개 합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네프론. 신단위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모세혈관 있고, 여기는 콩팥, 아까 동맥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콩팥 정맥이에요. 여기 콩팥 정맥. 흔히들 정맥이 좀 더 들어온 피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콩팥 동맥에 그 노폐물이 걸러진 상태에서 콩팥 정맥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콩팥 정맥이 더 깨끗한 피입니다.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 콩팥인데, 콩팥은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사진이 잘 없어서 27쪽에 있는 거 잠깐 보고 갈게요. 27쪽에. 자, 봐봐. 콩팥인데, 여기가 콩팥 겉질. 콩팥 겉질. 콩팥 겉이니까. 요 안쪽이 콩팥 속질. 그 다음에 요게, 자, 세뇨관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걸러진 오줌들이 여기에 모여요. 요 공간에. 이거 이제 깔때기예요. 깔때기. 콩팥 깔때기. 원래 깔때기가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모으는 게 깔때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오줌이 모여가지고 여기로 가. 방광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D는 오줌관. 요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혈액의 흐름을 봐봐. 여기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 이가 콩팥. 이게 동맥이야. 왜냐면 심장에서는 나왔을 거 아니야. 심장. 심장에서는 나온 혈액이 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콩팥 동맥이에요. 심장에서 나오는 거 동맥이니까. 이러다가 심장으로 들어가겠지. 이 심장으로 들어갈 거잖아. 그쵸? 이거는 콩팥 정맥이에요. 근데 콩팥 정맥이 더 깨끗하다라는 거. 여기 잠깐만 아직 넘기지 마봐. 콩팥 겉질에 사구체와 보먼주머니가 주로 많아요. 보먼주머니. 그러니까 이게 막 마구잡이로 돼 있지 않아. 아무튼 엄청 체계적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죠. 요런 부분들이 콩팥 겉질에 많아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이 있죠. 콩팥 속질에는 세뇨관이 많아요. 세뇨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하나하나 모으는 거야.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콩팥 하나에 100만 개씩 있어요. 100만 개씩. 여기서 하나 이렇게 다 걸러 가지고 피를 걸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자. 어디까지 했나요? 자, 그래서 콩팥 겉질, 속질, 깔때기 세 부분을 구분돼. 그치? 근데 겉질과 속질은 에는 네프론이 있는데 네프론이 오줌을 만드는 단위라고 표현했어. 사구체랑 보먼주머니랑 세뇨관이 네프론이야. 네프론. 사구체는 피가 이렇게 혈관이 와서 작은 모세혈관이 막 뭉쳐있는 게 사구체야. 사구체. 그 다음에 그거를 감싸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거를 보먼주머니.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여기서 이제 피가 이렇게 막 꼬인 데를 이렇게 지나갈 때 압력이 세죠. 압력이 세면은 작은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작은 애들, 특히 요소나 이런 애들이 튀어나와. 뭐 이런 거를 여과라고 해. 그래서 그 튀어나온 애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관이 세뇨관이에요. 세뇨관. 세뇨관, 보먼주머니, 사구체.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노폐물을 짜내는 거야. 노폐물을. 자, 그 다음에 이 세뇨관이 쭉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콩팥 깔때기까지 가는 거예요. 콩팥 깔때기는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 모인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합니다. 콩팥과 방광이 연결되는 긴관은 오줌관이고, 방광은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고, 요도는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자, 다시 모식적으로 보면 모식적으로 콩팥 동맥에서 혈액이 와. 사구체를 돌다 보면은 이게 얘가 튀어나와. 작은 애가. 이걸 여과라고. 여과. 근데 어떤 애들이 튀어나오냐면 여과될 때 일단은 요소가 나와야 돼. 요소 내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포도당이나 물도 나오긴 하고, 물도.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무기염료도 같이 다 나와요. 요소를 내보내는 게 목적인데, 입자가 작은 이런 애가 다 나와. 그런 문제죠. 왜냐면 요소만 내보내고 싶은 거야.
요게 다 나와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포도당 나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세뇨관을 따라서 가다가 엄청 신기해. 모세혈관이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이 이 세뇨관을 또 막 둘러싸고 있어요. 엄청 신기하지.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 세뇨관을 막 둘러싸고 있지, 그치? 이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야, 이게. 응? 모세혈관이 굵어진 게 아니라 하여튼 모세혈관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야, 세뇨관을. 그러면은 나가면 안 되는 애들을 제흡수를 하는 거예요. 물도 대부분 제흡수가 되고, 포도당은 100% 제흡수 돼야 되고, 여기 아미노산도, 포도당이랑 여기 아미노산도 제흡수 100% 됩니다. 아미노산도 써요. 아미노산도 100% 제흡수 되고, 무기염료도 일부 필요한 만큼, 무기염료는 이제 농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물은 대부분이긴 해, 사실. 대부분이긴 한데, 필요한 만큼. 그냥 대부분 쓸게요. 제흡수가 돼. 근데 제흡수 되는 동안에 미처 사고체에서 여과가 안 된 노폐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노폐물은 세뇨관으로 이동해.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건 분비라고 하는 분비. 그래서 얘가 이제 다 됐어. 이제 진짜 오줌이 된 거야. 사실은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원료라고 해요. 원료. 처음에는 물이랑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나가버리면은 죽어, 사실 사람이. 왜냐면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흡수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재흡수랑 분비를 다 마치고 나면 진짜 오줌이 돼서 콩팥 깔때기에 모이는 거예요. 자, 여과가 원래 크기별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고, 크기가 작은 애들이 여과가 되는 거야.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근데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흡수가 일어나요. 재흡수는 세뇨관에 있던 애들이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건데, 물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들이 다시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포도당은 100%가 정상이야. 아미노산도 100% 되는 게 정상이에요. 포도당이 100%가 재흡수가 안 된다 이러면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당뇨병인 거예요. 분비는 모세혈관에 남아있던 일부 그 노폐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애들이 다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게 분비입니다. 분비. 여과액에 없는 물질. 여과액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크기가 커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지나올 때 있잖아. 지나올 때 이렇게. 혈구나 단백질 이런 애들은 여기로 못 지나가요. 혈구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혈구가 나오면은 큰일 나죠. 혈구 나오면은 오줌이 뭐 이렇게 빨간색 되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 병도 있긴 한데. 그래서 여과가 안 되는 애는 단백질이랑 혈구다. 왜냐면 크기가 커서. 근데 여과액에는 있는데, 원래는 있었는데, 여과액이 선생님이 원료라고 표현했는데, 그 여과액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 여과액은 오줌에 없다라는 것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100% 재흡수됐기 때문이다. 이해가세요? 여과액에는, 처음에 여과액에는 있었는데, 오줌에 없는 거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고, 100% 재흡수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소의 농도, 여과액보다 오줌에서 농도가 훨씬 높은 까닭은, 요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원래 여과액에 물이 많은데 그 물이 많으면 농도가 낮은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농축되어서 요소의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착각해서 분비가 많이 돼서 그렇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농축이 돼서 얘가 올라가는 거야. 자, 오줌의 생성 및 배설 경로, 콩팥, 동맥,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이건 세뇨관이죠. 세뇨관. 세뇨관으로 가서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요도, 몸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세포호흡하고 기관계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목적이 뭐냐면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물과 뭐가 나와? 노폐물이 나와요. 그래서 세포호흡을 얻어낸 이런 에너지를 활용하고 싶은데, 이 우리 배운 거, 오늘 배운 거 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게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못 사는 거야, 사실은. 이게 다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고 작용을 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16번을 잠깐 볼게요. 16번. 29쪽입니다. 29쪽. 여기에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어떤 애는 여과액이 아예 없어. 아예 없는 거는 뭐냐면 이 애들이 요소, 포도당, 단백질 중 하나인데 아예 없지? 아예 없는 여과가 안 된 거예요. 단백질이야, 단백질. 왜냐면 덩치가 커가지고 여과가 안 된 거죠. 근데 혈액이랑 여과액에는 0.3, 0.3이었는데 2로 농도가 어떻게 됐어요? 농도가 커졌죠? 그게 이제 요소인데, 요때 왜 농도가 증가했냐면 물의 양이, 전체 물의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대부분 흡수가 됐기 때문에. 얘가 0.1, 0.1이었는데 여과액이 있었는데 오줌에 없지, 아예. 제흡수가 100% 되는 포도당이라, 이 포도당. 이해 가시죠?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을 들으세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한 거 좀 정리하면서 그냥 설명을 들으세요. 동물체에서 관련된 기관이 모여 기관계가 되는 거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주로 모여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녹말과 무슨 용액은, 이건 길어도 그렇게 써. 아이오딘 짝대기하고 아이오딘화 칼륨. 모모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이다. 라이페이스.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죠.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구분되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겁니다. 혈액은 온몸 순환 과정에서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하고요. 날숨이 일어날 때 흉관과 폐의 부피가, 날숨 감소해야 되네. 감소. 날숨 내뱉는 거지. 감소해야 되고, 오줌은 처음에 여과가 일어나 제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동물의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뭐 식물도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 얻는 건 마찬가지고. 자,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여러 기관이 모여 조직을 이룬다. 뭐 맞는 거 같지? 기관계죠, 기관계. 위, 소장, 대장 모여 배설계를 이룬다. 뭐예요? 소화계. 대장이 배설계가 아니다.
대장은 소화계예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순이다. 맞아. 자, 아이오딘 반응을 했는데 A에 청람색. 그럼 뭐 있어야 돼? 녹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D에 요런 거를 뷰렛 반응이라고 해요. 뷰렛 용액. 요런 게 들어있으면 뭐 있어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아시죠? 그 다음에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에 대한 설명. 융털은 소장 안쪽에 표면적을 넓히지. 대장 영양소 흡수하는 거 아니고요. 녹말, 펩신은 단백질 소화고요. 이게 맞죠? 그쵸? 크기가 큰 영양소 작은 걸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4번. 자, 옳은 거 골라라. 가에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른다. 온몸을 돌고 와서 폐로 가고 있잖아. 그쵸? 아니지. 이산화탄소가 많고요. 다는 대동맥으로 판막이 있다. 대정맥이야, 대정맥. 판막은 있어요. 대정맥이고. C는 가장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좌심실, D가. 온몸 순환 경로는 여기서 출발이야. 이렇게 아니네. D라 다 A. 4번 답이고요. 밑에도 할게요. 5번 폐에 분포한 모세혈관과 온몸에 분포한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산소랑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죠. 자, 들숨. 들이마셔야 돼. 가로막 내려가고 올라가고 흉곽 부피가 커지지. 그쵸? 폐 부피 커지고, 이거 아시겠죠? 3번 답이고요. 자, 옳은 거. 나에서 가로 노폐물이 여과된다. 가에서 나로 여과돼야죠? 다에서 라로 포도당이 재흡수된다. 다에서 라로. 라가 모세혈관이네. 맞아요. 가나다를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한다. 가랑 나랑 다. 맞네. 라는 아니야. 라는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네프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좀 할게요. 이거는 이제 폐포고요. 폐포는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표면적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산소, 요거 노폐물, 근본적인 목적, 에너지 생성, 에너지 얻으려고. 같은 무게의 고기를 먹었을 때와 미음을 먹었을 때 중 어느 때 더 오랫동안 배가 부르게 되는가? 고기 먹었을 때긴 해요. 왜냐면 미음은 에너지원으로 먼저 분해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읽어보고 해야겠네요. 그쵸? 근데 고기는 위에서 소화가 일어나고, 그쵸? 녹말은 입과 소장에서 소화된다. 그러니까 위에 음식이 들어있으면은 배부름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고기는 위에 좀 더 오랫동안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더 배부름이 오래 간다. 그래서 응급처치 할 때 가슴 압박은 심장이랑 관련 있는 거고, 그쵸? 인공호흡은 그 호흡기랑 관련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혈액 순환이 일어나게 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지 이 사람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뇌사가 일단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다 했고, 예.